자, 윤리학적으로 행위 자성이 충족된 행위란 누군가가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 행동했음을 의미한다. 자, 시작부터 행위 자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그치? 행위 자성이란 단어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 주요한 단어일 것 같지? 시작부터 던져줬으니까. 행위 자성 의미가 뭐라고? 도덕적 책임이 있는 주체인 거야. 도덕적 책임이 있는 주체의 행동.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 자성이라고 해. 이해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아. 갓난아이가 아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갓난아이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다니다가 콘센트를 건드려서 내 파일이 다 날라갔어. 그거는 물론 내가 화가 날 일이지만 이 아이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 사람은 도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책임의 주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치? 내 생각엔. 어쨌든 이렇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의 행동을 행위 자성이라고 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철학자들 간에 어디까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인가? 요런 논의를 좀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읽어봅시다.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 서양의 합리론에서는 자, 칸트 나왔어. 칸트는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에서도 나왔지. 영어에서도 나왔지. 사탐에서도 나왔지. 시대인재도 나오지. 계속 나오지. 그러면 칸트가 얘기하는 건 다 새겨 들어야 돼, 안 새겨 들어야 돼? 새겨 들어야 돼. 왜?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알아놓으면 좋잖아. 그지? 자, 칸트가 뭐라고 하냐? 어쨌든 이 칸트는 근대의 철학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행위자성의 근간으로 이성적 사고를 제시했대. 자, 우리가 지금 행위자성의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칸트는 뭐가 필요하대?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가령 피로를 풀기 위해 기지개를 켜다가 손으로 뒷사람을 쳤다. 기지개를 켰다라는 행동은 이성적 사고에 따른 행동이지만 뒷사람을 쳤다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 그럼 봐봐. 내가 피곤해 찌뿌둥해 기지개 좀 펴야지. 이건 내 이성에 따른 거야. 근데 기지개를 켜서 뒷사람을 쳐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기지개를 켜야지까지는 이성적 행동이지만 뒷사람을 친 건 나의 이성적 행동이야? 그러면 행위 자성은 이성적 사고에 따른 행동만 행위 자성인 건데 뒷사람을 친 건 나의 이성적 사고가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럼 행위 자성이야? 아닌 거야. 칸트 입장에선. 이해됐어? 자, 칸트의 관점에서 후자는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행위 자성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행동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행위 자성이라는 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의 행동이니까. 행위 자성이 아니면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 맞지? 근데 칸트는 그 근간을 이성적 사고라고 두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이게 사실은 칸트의 어떤 정언 명령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칸트는 정언 명령이란 말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들어봤고 못 들어봤고 애매하고. 그치? 정언 명령 뭐냐면 이런 거야. 인간은
누구나 보편 타당한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세상의 도덕적인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만든 법칙과 너가 만든 법칙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칸트는 괜찮대. 내가 나의 이성에 따라서 만든 도덕 법칙은 너가 너의 이성에 따라서 만든 도덕 법칙과 다르지가 않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게 이성인 거고.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지켜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원 명령이 있으면 사냥꾼이 쫓아와. 토끼가 이제 나무꾼한테 나무꾼님 사냥꾼이 쫓아와요. 숨겨주세요. 숨었어? 그럼 사냥꾼이 와서 물어봐. 토끼를 보지 못했소. 봤습니다. 여기 숨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사냥꾼이 바로 빵 쏴서 죽이겠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 나는 얘가 죽이라고 한 거 아니야. 난 그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거야. 근데 나의 도덕법칙과 얘의 도덕법칙이 만약에 같았지? 그럼 얘도 나는 거짓말 안 했지? 그럼 얘도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된다는 도덕법칙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내 문제야 얘 문제야? 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거든. 칸트는 좀 빡세지 그지? 어쨌든 얘는 이 이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지? 정언명령 이런 것처럼 자기가 정해놓은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도덕적 책임의 주체는 이성적 사고에 도덕적 책임이 있는 주체의 행동은 이성적 사고에 의한 행동이어만 한다라는 거 칸트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내가 굳이 정언명령 얘기를 해준 건 칸트 얘기 나올 때 정언명령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것과 완벽하게 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칸트 나온 김에 알아두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 다음에 또 분명 나올 거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제일 공부가 공부할 때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확장적 사고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뭐냐? 칸트 배울 때 행위자성에 대해서 배우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칸트가 또 무슨 얘기 했더라? 이런 걸 계속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지식들이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자, 어쨌든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 따라서 행동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까지 했고 칸트는 이와 같이 이성적 사고가 행위 자성의 조건이자 도덕적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자,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보자. 써볼 만한 거. 어떤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아? 이성적 사고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 했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거.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개인인 거야. 개인. 그렇지. 개인이라고 얘기한 거야. 맞지? 자, 그리고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라고 써놨으니까 문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문제 낸다는 얘기였어. 자, 데이비스는 칸트 되게 짧게 끝났다. 그지? 이번엔 데이비스. 얘는 이제 현대의 철학자인가 봐. 현대에 들어 칸트의 견해를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성적 사고를 의도를 지님과 의도를 뒷받침하는 수단을 찾음으로 구분하고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행위 자성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아하.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칸트의 이론을 좀 더 정밀하게 바꾼 거야. 그치? 세분화했어. 그러니까 얘도 맞아. 얘도 행위 자성의 조건이 이성적 사고라는 건 알아. 근데 이 이성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하나는 뭐야? 의도. 두 번째는 그렇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만 행위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A가 동료의 연구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칸트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는 사실 뭐만 있었으면 돼? 얘 입장에서 따지면 의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얘는 수단이 추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도 우리가 비교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추가를 해서 써놓는 게 우리가 나중에 편하겠지. 그치? 칸트는 의도만 있다. 데이비스는 수단까지 있다. 그럼 이거 차이점 나온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문제 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지. A가 동료의 연구를 망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료의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뽑는 시도를 했지만 컴퓨터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오히려 오작동을 야기하던 장치를 분리했어. 오히려 좋아졌어. 그치?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내가 널 망치겠어. 의도는 있었어. 하지만 망치려는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한 거지. 그럼 이건 이성적 사고야? 그럼 이성적 사고가 안 됐으면 행위 자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돼? 얘 입장에선 아니 의도가 있었잖아. 그건 행위 자성이야. 얘는 아니 수단이 적절치 않잖아. 행위 자성이 아니야. 비교되지. 자, 기존 칸트의 관점에서 A는 동료의 연구를 망치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케이블을 뽑음과 장치를 뽑음의 행동의 주체이다. 그러나 데이비슨 관점에서는 A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A를 케이블을 뽑음이나 장치를 뽑음의 행동 주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일단 기존에 우리가 고1 9월이나 11월 9월을 풀면서 이 인문 철학 지문을 볼 때 철학자가 지문에 몇 명 나왔어? 보통 2명 나왔지.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건 인물이 추가됐다는 얘기야. 방식은 똑같지. 2명 정리할 걸 3명, 4명 정리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나 현대 사회 윤리학자들은 행위 자성에 대한 합리론적 논의가 개인만을 행위자로 규정하여 집단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책임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현대의 사회윤리학자는 책임의 주체로 누구까지 본 거야? 개인도 있지. 집단도 있다는 얘기고. 얘는 칸트의 이런 행위 자성을 발전시킨 놈이니까 요 얘기는 지금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얘도 여기에는 동의를 할까 안 할까? 동의를 하겠지. 그치? 이거는 얘도 동의하는 바인데 얘는 비동의할 거야. 맞지? 자, 가령 현재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이루어진 독일인들의 비인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 국가와 국민들은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전쟁의 과오를 청산하려는 태도를 현재까지 보인다. 그래. 막말로 그래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 나치군이 유태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학살을 했단 말이지?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독일인이라 치더라도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그건 내가 책임의 주체가 아니야. 아니, 우리 민족의 일이잖아 라는 거야.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존하고 있어. 왜냐면 그걸 보면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독일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책임의 주체를 행위 자성의 책임의 주체를 집단으로도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일본 새끼들은 사과를 안 하지. 그 새끼들은 칸트주의자인가 보다. 그치? 좋게 포장을 해보면. 자, 사회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암시한다. 여기까지 됐어? 이게 가의 내용이야. 자, 봐봐.
오히려 쉽지 않냐? 조금씩 나오지. 아까 말했듯이 시대인재 모의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모의고사잖아. 그치?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렵잖아. 우리가 오히려 봐봐. 고1 거를 풀 때도 거기는 철학자가 2명 나왔지. 2명 나오니까 쉽다. 그치? 근데 한 명 한 명당 이야기가 많아. 왜냐면 텍스트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얘도 비슷한 텍스트 분량에 여러 명을 넣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거 다 걷어내고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게 나오지. 그치? 오히려 하는 방법만 알면 인물이 몇 명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정리하지 않고 읽고 풀면 개 헷갈려. 인물이 많아지니까. 그치? 둘만 비교하는 건 쉬운데 여러 명을 비교하면 헷갈리잖아. 근데 써놓으면 뭔 상관이야. 써놨는데.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리를 꼭 해줘야 돼. 쓰면 너무 쉽다. 근데 안 쓰면 헷갈린다. 나를 볼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대부분의 서양 철학자들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고전 인간과는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요즘에 제일 핫한 얘기야. 인공지능 얘기는. 그치? 그럼 이 얘기인 것 같아. 인공지능도 행위 자성, 한마디로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지. 가령 자율주행 차량에 내재된 인공지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옆 차선의 차량과 보행자 중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특정한 판단을 내리긴 해야 돼. 맞아? 근데 그거 설정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책임을 AI가 지는 게 맞나? 그걸 설정한 사람이 지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자, 기존 윤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나 얘를 요따가 쓸게. 가니까. 칠판이 넓은데 영상이 요까지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 끝내야 돼가지고. 자, 기존 윤리학. 자, 얘는 개인에게만 가능하다라고 봐.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거 전부 다 행위 자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따로 안 쓸게. 자, 그러나 윤리학자 산토니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달리 이성을 토대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 미안. 기존 윤리학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네. 기존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맞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산토니가 얘기를 해. 비판하고 있대. 산토니 뭐라고 비판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과 달리 이성을 토대로 사고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대. 즉, 기존 관점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의도를 지니지 않으므로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 뭐라고 비판을 해? 얘가 비판하는 내용이 얘가 도덕적 도덕적 판단을 내려. 그럼 책임 있어야 되지. 근데 AI가 이성적 사고를 해?
이성적 사고가 안 되면 도덕적 책임의 주체야? 칸트가 안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 상황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성적 사고가 안 된다? 이건 모순이지. 그지? 이래서 지금 산토니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산토니는 이처럼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책임 괴리 문제라 명명하고 도덕적 책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요런 모순을 이렇게 되면 AI가 도덕적 판단은 있지만 이성적 사고를 안 되니까 AI는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뭐라고 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놈이 없어져? 책임 괴리라고 했어. 그지? 아, AI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면 문제잖아. 근데 기존 윤리학자처럼 야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성적 사고가 없으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AI는 책임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토니는 야 이거 조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 어떤 행동 주체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주체에 대한 타인들의 비난 가능성이야. 그러나 산토니는 도덕적 책임의 범주에 결과에 대한 해명과 능동적 책무도 포함되며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공지능에도 항상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존 윤리학부터 통용되는 것이 바로 비난 가능성인데 산토니는 어떤 조건을 추가를 하냐면 바로 뭐야? 첫 번째 소명 그리고 책무. 이 해명과 책무를 할 수 있으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대. 맞지? 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공지능이 비난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진 않지. 맞지? 왜냐면 AI라는 것 자체가 기계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 주체다? 그건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얘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해명이 가능하지. 그리고 다시는 또 그런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개선을 하겠지. 그럼 얘는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지. 맞아? 그러면 AI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행위 자성의 주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산토니는 AI가 행위 자성의 주체다 아니다? 맞다. AI도 주체가 맞다. 이해되지? 자, 벌써 마지막 문단이야. 반면 인공지능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신도구주의자들은 비의도성에 주목한다. 칠판이 모자르려 그래. 자, 비의도성. 신도구주의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행위에 관한 도덕적 규칙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지능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입력한 원칙과 목적만을 따르는 존재라는 점에서 책임의 주체로 간주될 수가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네. 얘는 AI는 주체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과 다름없어. 왜? 얘는 AI는 지금 뭐라 그랬어? 개발자와 사용자가 입력한 원칙과 목적을 따랐기 때문에 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럼 누가 주체라는 거야? 그치? 개발자랑 사용자. 얘네가 주체지.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러나 인간들로 구성된 기업의 책임을 은폐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현대사회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그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다. 도덕적 책임을 감수하래. 그지?
자, 그러면 총 5개가 나온 건데 솔직히 인물은 많이 나왔지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 그치? 그냥 비교만 하면 돼. 칸트, 책임의 주체는 개인이고 책임의 근간은 이성적인 사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사고는 의도만을 포함한다. 데이비스는 칸트의 견해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인물이다. 똑같이 가져왔는데 다만 이성적 사고의 수단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맞지? 현대 윤리학자는 그냥 똑같은 말은 하겠어. 왜냐면 다른 얘기는 안 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이성적 사고를 중시 여겼을 거고 책임의 주체를 집단까지 확장시켰다라는 얘기고, 기존 윤리학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라는 판단 근거를 들었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책임의 주체를 논한다고 한다면 AI 같은 경우는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데 도덕적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책임 괴리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을 좀 추가하자. 어떤 거? 해명과 책무가 가능한 존재면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AI도 행위 자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지? 그리고 신도구주의 같은 경우는 AI 같은 경우는 결국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인간만이 주체다. 이렇게 끝난 지문이었어. 맞지? 쉬워 안 쉬워? 쉬워. 맞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름이 뭐였지? 서진이 할 수 있겠지. 그치? 인물이 지금 뭐 얘는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견해가 5개가 나왔지만 써보면 별거 아니야. 써보면. 그치? 한 명 한 명이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치?